여러분 혹시 요즘도 건강을 위해 두부를 자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고기는 부담스러워서 줄이셨고 대신 두부가 몸에 좋다기에 찌개에도 넣고 반찬으로도 자주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두부를 먹고 난 뒤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60세 이후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던 두부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콩팥의 돌을 만들고 신장 기능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완벽한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 생각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음식 조합이 60세가 넘어가면 콩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두부를 먹었는데도 어떤 분은 콩팥 수치가 좋아지고 어떤 분은 신장 결석으로 응급실에 오십니다. 그 차이는 두부 자체가 아니라 두부와 함께 올라오는 밥상 위의 짝꿍 음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두부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미 지친 콩팥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두부의 가장 좋은 먹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두부 섭취 습관이 바뀐다면 앞으로 10년, 20년 콩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밥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음식 두부 이야기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줄였고 두부처럼 몸에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 왜 콩팥이 나빠졌을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대부분이 건강을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비뇨기과와 신장을 진료해온 이한을 박사입니다.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두부는 괜찮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부를 끊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어떻게 먹어야 두부가 약이 되는지, 어떻게 먹으면 조용히 독이 되는지를 미리 알려드리기 위한 예방의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었을 어르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 오신 73세 김 어르신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고기는 거의 드시지 않았고 매일 저녁 두부 반모를 찌개나 반찬으로 꼭 챙겨 드셨습니다. 두부는 콩팥에 좋다기에 믿고 먹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옆구리가 묵직하게 아프고 소변을 볼 때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와서 결국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가장 놀라신 건 나는 두부 말고 이상한 건 하나도 안 먹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식단을 천천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두부가 들어간 된장국에 시금치 나물 유부가 들어간 반찬 이런 조합이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두부는 죄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두부와 함께 먹던 그 당연한 반찬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데라고 느끼시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알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괴롭히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두부와 상극인 음식들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아마 오늘 저녁 반찬으로도 준비하셨을 수 있는 아주 흔한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그 음식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두부와 가장 나쁜 궁합의 음식은 바로 우리 식탁에 너무나 익숙한 채소 시금치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시금치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요. 빈혈에도 좋고 기운 없을 때 꼭 먹는 채소 아닌가요? 맞습니다. 시금치는 분명 아주 훌륭한 채소입니다. 비타민도 풍부하고 철분도 많아서 기력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지요. 문제는 시금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두부와 같이 먹을 때입니다. 이유를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에 들어오면 보통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하지요. 이 두 가지가 각각 따로 들어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끼니에 함께 섭취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금치의 옥살산과 두부의 칼슘이 만나 몸속에서 물에 녹지 않는 딱딱한 성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돌의 씨앗입니다. 이 작은 돌의 씨앗이 콩팥이나 요로에 머물면서 점점 커지면 신장 결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먹는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를 송덩송덩 넣어 끓이거나 시금치 나물을 반찬으로 먹으면서 두부조림을 함께 드시는 그 식사가 사실은 내 콩팥 안에서 조용히 돌을 키우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험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여과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어떻게든 처리해 주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만 무리가 가도 그대로 남아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시금치가 들어간 국이나 나물을 드시면서 두부 반찬을 같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셨다면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동안 아무도 이 조합이 위험하다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금치와 두부는 평생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시금치는 열에 약하고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기 전에 반드시 팔팔 끓는 물에 뚜껑을 열고 데쳐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데치고 그 물을 버리면 옥살산 성분의 70%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신장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겪으셨거나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진 분들이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같은 끼니에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금치는 시금치대로 두부는 두부대로 시간을 나누어 드시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몸에 좋은 음식도 잘못 섞이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시금치보다도 더 교묘하고 더 많은 분들이 속고 계신 두 번째 음식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부보다 더 고소하고 더 맛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콩팥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드는 그 음식,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두부와 최악의 궁합 음식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신 유부, 그리고 기름에 튀긴 두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유부도 어차피 콩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두부보다 더 고소해서 잘 먹었는데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트에 가보면 유부초밥 세트가 간편하고 건강한 식사처럼 진열되어 있고 국수나 우동에도 유부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지요.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라면 유부와 튀긴 두부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유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부의 조직은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습니다. 이 두부를 고온의 기름에 넣는 순간 두부 속에 있던 수분은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기름이 그대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생두부 100g이 80칼로리 정도라면 유부는 그 4배가 넘는 300칼로리를 훌쩍 넘게 됩니다. 문제는 칼로리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안에 스며든 산화된 기름입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튀겨지는 과정에서 기름은 공기와 열을 반복해서 만나며 몸에 부담이 되는 성분으로 변합니다. 이런 기름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라고 말씀드렸지요. 아주 미세한 혈관으로 피를 걸러내야 하는데 이 끈적한 기름 찌꺼기들이 그 필터를 서서히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필터가 막히면 콩팥은 더 강한 힘으로 피를 밀어내려 하고 그 과정에서 사구체라는 중요한 구조가 조금씩 손상됩니다. 이것이 만성 콩팥병이 시작되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숨겨진 소금입니다. 유부초밥용 유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달콤하면서도 짭짤하지요. 기름에 나트륨까지 더해진 이 조합은 혈압을 올리고 콩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고혈압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평생 유부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정말 드시고 싶을 때는 드시기 전에 반드시 팔팔 끓는 물에 유부를 넣어 충분히 삶아 주십시오. 겉만 헹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끓는 물에서 기름과 조미 성분을 충분히 빼낸 뒤 손으로 꽉 짜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만 거쳐도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담백한 생두부는 콩팥을 편안하게 하지만 기름에 튀긴 두부의 고소함은 콩팥을 빠르게 지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이 즐거운 선택이 몸속 장기에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나 튀긴 두부보다 눈에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콩팥을 서서히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르는 세 번째 음식,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이 음식은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나 튀긴 두부보다도 어쩌면 더 교묘하고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봐도 맛으로 봐도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원재료가 불분명한 저가 두부, 특히 수입 대두로 만든 GMO 두부입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두부 코너에 아주 다양한 제품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국산 콩 100%라고 적힌 가격이 조금 있는 두부 옆에 두 개 묶어서 아주 저렴하게 파는 두부도 보이실 겁니다. 겉모습은 모두 하얗고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지 뭐하고 무심코 저렴한 쪽을 장바구니에 넣으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격 차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부의 뒷면을 한 번이라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재료에 수입산 대두라고 적혀 있다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수입 대두의 상당수가 유전자 조작을 거친 GMO 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게 60대 이후 콩팥에 더 위험할까요? 유전자 조작 자체도 논란이 있지만 진짜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함께 따라오는 제초제 성분입니다. 이 콩들은 강한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도록 개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콩이 자라는 동안 그 독한 성분을 몸 안에 그대로 안고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 콩으로 만든 두부를 우리가 매일 먹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콩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량씩 독소를 쌓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몸이 어떻게든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해독과 배출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독소가 더 오래 남고 콩팥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두부를 당장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 하나, 습관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두부를 고르실 때는 가격표보다 먼저 뒷면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국산 콩 100% 여유가 되신다면 유기농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 선택 하나가 앞으로 10년 콩팥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돈을 조금 아끼는 대신 몸에 부담을 남길 것인지 조금 더 신경 써서 몸을 편안하게 할 것인지 그 선택은 오늘 장바구니 안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부와 함께 먹거나 선택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바꿔서 같은 두부라도 어떻게 먹으면 콩팥을 편안하게 하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의사들도 집에서 조용히 챙겨 먹는
두부의 가장 좋은 짝꿍 음식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 저녁 식탁에서도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부를 걱정거리로 만들지 않고 든든한 보호막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걱정 대신 희망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두부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콩팥을 지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친 콩팥을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원투수는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우리 한국인에게 아주 특별한 음식이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먹는 음식이 미역국이고 생일 아침에도 빠지지 않는 소울푸드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이 두부를 넣은 미역국을 즐겨 드셨던 데에는 현대의학으로 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두부 속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사포닌은 혈관 속 찌꺼기를 정리해주고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아주 고마운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사포닌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오드를 함께 배출시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기운이 쉽게 떨어지고 몸이 붓거나 신진대사가 느려져 피로가 오래가게 됩니다. 콩팥을 위해 두부를 열심히 드셨는데 정작 몸에 필요한 기운이 빠져나간다면 그것도 문제겠지요. 이때 등장하는 해결사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자연이 준 음식 중 요오드가 가장 풍부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두부가 가져간 요오드를 미역이 다시 채워주는 셈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말없이 보완해주는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하지만 미역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역을 만져보면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성분은 알긴산이라고 해서 혈액 속에 쌓인 중금속 나쁜 콜레스테롤 미세한 노폐물을 붙잡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이 먼저 깨끗해지면 콩팥이 걸러내야 할 일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즉 지치고 늙어가는 콩팥에게 휴식을 주는 음식이 바로 두부와 미역의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따뜻한 두부 미역국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만이라도 미역국에 두부를 넣어 심심하게 끓여 드셔 보십시오. 이때 소금은 최소로 국간장이나 액젓도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는 것이 콩팥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두부 미역국 한 그릇을 드시면 밤새 끈적해졌던 혈액이 서서히 풀리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역이 바다에서 온 선물이라면 땅에서 자라 두부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또 다른 짝꿍이 있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소화가 더디며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음식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는 두부의 찬 성질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두 번째 황금 조합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역이 혈관과 콩팥을 깨끗이 정리해주는 바다의 선물이라면 이번에는 땅의 기운으로 지친 콩팥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두 번째 황금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추입니다. 혹시 요즘 손발이 차고 소화가 더디며 밥을 먹어도 기운이 금방 떨어진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셨나요? 60대 이후에는 몸의 불씨가 예전보다 약해지면서 혈액순환과 소화력이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두부처럼 성질이 비교적 찬 음식만 계속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설사가 잦아지고 기운이 더 빠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는 성질이 따뜻한 채소로 소화기관과 하복부의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두부의 찬 성질을 중화해주면서 단백질 흡수를 더 잘되게 해주는 고마운 짝꿍입니다. 또한 부추 특유의 향을 내는 성분은 비타민 B 흡수를 돕고 지친 콩팥에 활력을 주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부를 살짝 데쳐 따뜻하게 준비한 뒤에 짧게 선 부추를 조금 올리고 간장은 아주 소량만 곁들여 드셔도 충분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이 한 접시는 속을 편안하게 하고
콩팥의 부담을 눈에 띄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소변이 잦고 아랫배가 차다고 느끼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조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아주 흔하지만 그만큼 과소평가된 세 번째 황금 조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가격도 저렴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우리 밥상에 늘 함께하는 식재료이지요. 그런데 콩나물은 두부와 함께 먹을 때 그 가치가 배로 높아집니다.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비타민 C와 식이섬유는 거의 사라집니다. 반면 콩나물은 자라면서 비타민 C가 새롭게 생성되는 아주 특별한 식품입니다. 여기에 콩나물 뿌리에 많은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몸속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두부가 근육과 뼈를 채워준다면 콩나물은 면역력과 콩팥 해독을 도와주는 셈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콩나물국에 두부를 듬뿍 넣어 맵지 않게 심심하게 끓여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 국 한 그릇을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가볍게 풀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부를 피해야 할 조합과 반드시 챙기면 좋은 황금 조합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리가 앞으로 여러분의 두부 섭취 습관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서 헷갈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 잊으셔도 괜찮으니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60세 이후 두부를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시금치와 두부를 같은 끼니에 섞어 드시지 마십시오. 시금치의 옥살산과 두부의 칼슘이 만나면 몸속에 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데쳐서 물은 버리고 두부와는 시간을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유부나 튀긴 두부는 자주 드시지 마십시오. 고소한 맛 뒤에 숨은 산화된 기름과 과도한 나트륨은 혈관과 콩팥을 서서히 지치게 합니다. 정말 드셔야 한다면 끓는 물에 충분히 삶아 기름기를 빼낸 뒤 드셔야 합니다. 셋째, 두부를 고르실 때는 가격보다 원재료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원산지가 불분명한 저가 두부는 60대 이후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국산 콩 여유가 되신다면 유기농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몸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두부를 드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황금 조합 중 하나만이라도 식탁에 함께 올려보십시오. 미역, 부추, 콩나물 이 중 하나만 곁들여도 두부는 부담스러운 음식이 아니라 콩팥을 돕는 든든한 식사가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시금치 된장국 대신 콩나물 두부국을 끓이는 그 작은 선택, 그 선택이 10년 뒤 병원 침대가 아닌 가족과 함께 걷는 산책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말이 없는 장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알고 조금만 더 조심한다면 100세까지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께 한 번만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콩팥을 지키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손톱과 소변만 보고 미리 알 수 있는 콩팥 위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뇨기 신장, 오늘도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